우리가 화면이라고 하는 거는 액티비티로 만들고요. 새로운 액티비티를 하나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걸 이제 스타트 액티비티라고 하는 함수 상자를 호출하면서 그걸 실행하면 화면이 뜬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고요. 그 화면을 관리하는 거는 시스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스템으로 이걸 띄워달라 저걸 띄워달라 보내야 되는데 시스템에서 알아먹는 데이터 포맷이라고 하죠. 네, 시스템에서 알아먹는 객체가 인텐트라고 하는 객체니까 그걸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걸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한번 봤어요. 그럼 이렇게 다른 화면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쪽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한 화면, 처음에 딱 뜨는 화면이 전화번호 화면이에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선택했는데 그러면 선택한 사람의 상세 화면이 새로 뜰 거예요. 그죠? 이게 뉴 액티비티 우리가 만들었던 그것처럼 뜨겠죠. 그러면 전화번호부에서 누구를 선택했는지를 여기다 넘겨줘야 이쪽에서 그 사람에 대한 상세 정보를 가지고 와서 보여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화면 간에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이 뭔가가 있어야 이쪽에서 선택한 정보를 여기로 넘겨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넘겨주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뭐냐면 함수 상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show라고 하는 예를 들면 함수 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이 함수 상자의 파라미터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이 있죠. 그럼 이 함수 상자 안에서 이 다른 화면을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잘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화면 띄워주는 걸 어떻게 했어요? 시스템으로 요청해서 시스템이 띄워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도 시스템을 통해서 다른 화면으로 전달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스템으로 뭘 전달해요? 시스템이 알아먹을 수 있는 객체가 인텐트니까 인텐트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데이터를 넣어서 보낼 수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엑스트라 데이터라고 합니다. 엑스트라가 뭐예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잖아요. 조연이 엑스트라죠. 그죠? 그러니까 엑스트라는 사실 영화를 볼 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얘기를 할 때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엑스트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처럼 우리가 인텐트라고 하는 거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서 시스템으로 보낼 때 엑스트라라고 하는 거, 우리말로 하면 부가 데이터인데요. 엑스트라라고 하는 걸로 넣어서 데이터를 보내면 시스템은 그 데이터를 무시한다는 거죠. 전혀 그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인텐트로 보내면 새로운 화면을 이 시스템이 띄워주면서 우리가 전달한 인텐트를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텐트 객체 안에다가 우리가 엑스트라 데이터로 부가 데이터로 넣으면 시스템은 전혀 건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화면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가장 전형적인 방법,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엑스트라 데이터, 부가 데이터로 인텐트 안에 데이터를 넣어서 보내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럼 엑스트라 데이터로 전달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가 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뉴 액티비티를 띄워주는 방법은 뭐였어요? 우리가 세 번째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안에 이 코드를 썼었죠. 그럼 여기 인텐트를 만들어서 인텐트가 시스템 쪽으로 넘어가는 거였죠. 그러면 이 인텐트에다가 인텐트 객체가 있으면 여기에 점 해보면 인텐트 안에 만들어 놓은 함수 상자가 있는데 즉 함수 상자 중에서 뭐가 있냐면 put으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put 뭔가 갖다 놓겠다. put extra. extra가 뭐예요? extra 데이터, 부가 데이터라고 했죠. 부가 데이터를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부가 데이터는 이름과 값으로 돼 있어요. 키와 값으로 돼 있습니다. 키를 예를 들면 로그인을 했다라고 하면 로그인 네임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고요. 그때 마이크 이렇게 한번 넣을 수 있죠. 그러니까 로그인 네임이라고 하는 키 값으로 마이크라는 밸류 값을 인텐트 안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엑스트라 데이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거를 뉴 액티비티가 다른 화면이 되는 거잖아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받는 거냐? 온 크리에이트가 시작점이 되는데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걸 실제로 띄워주면서 시스템이 띄워주면서 이쪽으로 인텐트를 전달해요. 그 인텐트 전달하는 걸 어떻게 받냐면 get intent라고 하는 함수 상자가 있어요. 이 함수 상자를 호출하면 함수 상자 밖으로 어떤 값이 나오냐면 intent가 나오는데 이 intent라는 변수로 받아주면 그게 뭐냐면 여기서 보낸 요 intent예요. 근데 이 extra라고 하는 부가 데이터는 시스템이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intent라고 하는 게 혹시 제가 널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전달이 get intent로 했을 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if라고 하고 intent라고 하는 게 느낌표 이퀄로 하고 null이라고 하면 null이 아닐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냐? intent 점. 자, 이번에는 put으로 넣고 get으로 뺍니다. get extra가 근데 없어요. 자, 이게 뭐냐면 extra를 뽑을 때는 자, 자료형을 같이 넣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열로 넣었으니까 string extra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 안에다가는 키값만 넣어주면 됩니다. 로그인 네임으로 넣었으니까 로그인 네임으로 넣어주면 이 함수 상자를 호출했을 때 리턴되는 값, 자, 반환되는 값이 뭐냐? string이라고 해서 로그인 네임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넣어주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마이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거를 토스트 메시지로 띄워볼게요. toast.make text get application context. 자, 전달받은 데이터가 뭐냐? 땡땡하고 플러스를 해주면 문자열에 서로 붙겠죠? 로그인 네임을 붙여주고요. 마지막에 콤마하고 toast.length-long 이라고 하는 상수 해주고 .show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전달받은 데이터가 뭔지 보여주게 되는데, 자, 이거 자체가 뭐야? 새로운 화면을 띄워줄 때 엑스트라 데이터, 부가 데이터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를 실제 앱으로 한번 띄워보도록 합니다. 자, 단말적으로 앱을 실행해서 띄워주고요. 자, 앱을 실행하면 이렇게 뜨죠. 자, 새 화면 띄우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새 화면 띄면서 어떻게 됐어요? 전달받은 데이터 마이크라고 나왔죠. 아, 화면을 띄워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 화면을 띄워줄 때 사용하는 인텐트에다가 엑스트라 데이터, 부가 데이터를 넣어서 보내주면 전달할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게, 자, 지금 우리가 해본 그 과정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전달한 건 어떻게 됐어요? 자, 그 메인 화면, 메인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에서 뉴 액티비티로 전달한 거잖아요. 그럼 이제 거꾸로 뉴 액티비티에서 메인 액티비티로 전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반대 방향인 거예요. 그죠? 새로 만든 화면에서 자, 전화번호부를 선택했더니 전화번호 상세 화면이 떴다. 여기서 어떤 동작을 했더니 이쪽으로 다시 데이터를 전달하고 싶은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약간 복잡합니다. 그래서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뉴 액티비티를 띄울 때요, 스타트 액티비티로 했는데요. 자, 여기서 다시 응답을 받겠다. 자, 뉴 액티비티라는 새로운 화면에서 어떤 데이터를 다시 전달을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스타트 액티비티가 아니라 스타트 액티비티 for result라고 하는 걸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인텐트 객체를 전달을 하고 그 뒤에다가 1과 같이 숫자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자, 어떤 화면을 띄웠는지 구분하기 위한 건데요. 자, 이거는 일단 뒤에 숫자를 넣는다. 구분되는 숫자. 이걸 매번 호출할 때마다 다른 숫자를 넣는다. 화면마다 다른 숫자를 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새로운 화면에서 이제 응답을 보낼 수 있는데요. 자,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화면을 없애주게 되는데, 없애주기 전에 응답을 한번 보내봅니다. 자, 응답은요. 자, 인텐트. 항상 얘는 인텐트로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그러면 그때는 인텐트가 시스템이 알아먹는 거니까 이렇게 인텐트를 하나 만들고요. 인텐트 안에다가 마찬가지로 put extra로 해서 부가 데이터를 넣습니다. 자, name이라고만 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가는 이름을 넣는데 이번엔 John이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자, intent가 하나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 intent를 원래 이 화면을 띄워준 메인 화면으로 보낼 때는 set result라고 하는 함수 단계로 호출합니다. 자, 근데 이 앞에다가 또 1이라고 하는 코드를 한번 넣어볼게요. 숫자를 넣어주고 이번에는 intent를 뒤에다가 넣어줍니다. 자, 이걸 이제 응답 코드라고 하는데요. 자, 보통은 200 그러면 정상, 뭐 400 그러면 비정상, 이렇게 결과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내주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어떻게 봤냐면, 자, 우리가 오버라이딩이라고 하는 거 해봤죠. 그죠? 자, 액티비티를 상속을 했는데 얘가 그 액티비티 안에 자, 어떤 함수가 미리 있으면 그거를 다시 재정의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밑에다가 onCreate 바깥에 밑에다가 커서 갖다 대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라고 하는 자,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override method라고 하는 메뉴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에 왼쪽에서 두 번째 보면 자, 이렇게 하면 activity라고 하는 거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이 쭉 보여요. 자, 두 번째 거를 이렇게 누르면 알파벳 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 있는 것 중에서 on으로 시작하는 게 콜백 함수죠. 자동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 중에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걸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on activity result를 찾은 다음에 OK 눌러주면 자, 아까 새로 띄운 화면에서 set result 하면 이쪽으로 전달이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거 안에 보면 여기에 intent라고 하는 게 전달이 되죠. 요게 뭐냐면 아까 여기서 set result로 보낸 얘가 됩니다. 그럼 거기에 name이라고 하는 키 값으로 전달을 했죠. 그럼 이 밑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데이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 점 자, get 뽑아내는 거죠. get string extra로 뽑아냅니다. 키가 뭐였어요? name이라고 하는 걸로 넣어준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문자열이 하나 나오니까 string에서 name이라고 하는 똑같은 이름의 변수로 받고 이게 뭐예요? 토스트 메시지로 띄워줄 수 있는 부가 데이터가 되는 거죠. make text, get application context,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새 화면에서 전달받은 데이터라고 하고 여기에 name이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붙여주도록 합니다. toast.lengthLong이라고 하고 .show 이렇게 보여주면 한 줄의 메시지가 보이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새로 띄운 화면에서 데이터를 전달해 주고요. 자, 그거를 받아서 토스트 메시지로 띄우는 방법이에요. 자, 이거를 앱을 다시 실행을 하고요. 이 앱에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합니다. 자, 앱이 실행이 됐네요. 새 화면을 띄워요. 그러면 이렇게 전달받은 데이터, 이거는 새 화면에서 전달받은 데이터고요. 자, 돌아가기 누르면, 자, 이거는 돌아가기 버튼이 눌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새 화면에서 전달받은 데이터 전이라고 나옵니다. 새로 띄운 화면에서 거꾸로 원래 이걸 띄워준 메인 화면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자, 좀 복잡하죠. 자, 이 과정은, 자, 우리가 만든 과정은 계속 반복하면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뭐냐. 자, 우리가 그러니까 데이터를 새로운 화면을 전달할 때는 좀 쉽죠. 뭐냐면 intent라고 하는 게 시스템을 통해서 그 화면을 전달이 되니까 엑스트라 데이터를 추가만 하면 되는데 거꾸로 새 화면에서 메인 화면을 전달을 할 때는 처음에 start activity for result로 바꿔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화면에서 set result로 해서 intent를 던져줘야 되고요. 그러면 응답으로 받게 되는데 그러면 on activity result라고 하는 거를 함수를 만들어 놓으면 함수 상자를 만들어 놓으면 시스템이 그거를 이렇게 호출해 주면서 intent를 전달을 해준다. 그럼 intent 안에 있는 엑스트라 데이터를 부가 데이터를 뽑아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던 과정에서 보면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generate 그 다음에 override method 하면 자, 부모 클래스에 이미 만들어 놓은 메소드 또는 함수라고 하는 거를 다시 만들 수 있게 되죠. 재정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화면을 많이 쓰게 되니까요. 자, 이런 화면에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액티비티 리절트에서 우리가 인텐트를 전달을 받았는데요. 그때 리퀘스트 코드, 리절트 코드라고 하는 이 코드 값이 같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리퀘스트 코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start activity for result로 넘겨준 숫자가 되고요. 리절트 코드는 set result로 해서 새로 만든 화면에서 전달받은 숫자 값이 됩니다. 자, 이렇게 띄울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게 우리가 액티비티라고 하는 화면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이 돼요. 그래서 자, 이 과정은 자, 잘 알아두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텐트 안에 우리가 부가 데이터 집어넣는 거, 자,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인텐트 안에 일종의 해시 테이블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해시 테이블 뭐예요? 키와 밸류 값으로 해서 put으로 집어넣고 get으로 뺀다. 약간 특이한 해시 테이블. 이걸 이제 번들이라고 하는데요. 번들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해시 테이블하고 비슷하게 데이터를 집어넣었다 빼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이거를 자, 우리가 자, 인텐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경우에는 자,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이 화면에서도 그 데이터를 참조하고 이 화면에서 참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화면 간의 데이터를 전달할 때 클래스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자,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스태틱으로 하면 클래스 변수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는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고 이 화면에서도 접근할 수 있으니까 이 화면에서 이 화면을 띄워주기 전에 여기다 데이터를 넣고 그 데이터를 새로운 화면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자, 그 과정을 직접 한번 만들어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왼쪽으로 가서요. 자바라고 하는 거 밑에 패키지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java class 하면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대문자 U로 시작하는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 여기다가 string이라고 하고 name이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 상자를 만들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자, public 그 다음에 static으로 할 겁니다. static은 뭐예요? 자, 유저가 붕어빵 틀이라고 했죠, 그죠?
자, 객체, 인스턴스 객체를 만들기 전에 틀을 만드는데 그 붕어빵 틀에다가 변수 상자를 넣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그거는 유저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 점 네임으로 해서 항상 접근할 수 있다. 근데 이런 경우에는 스터틱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수 상자 이름도 맨 앞에를 대문자로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한번 해볼 수 있겠네요. 소문자로든 대문자로든 상관은 없지만 대문자로 많이 한다. 그래서 네임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고요. 자, 아까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 자바에서 자 어떻게 했어요? 버튼을 클릭했을 때 로그인 네임을 넣어줬잖아요. 그죠? 마이크라고 넣어줬어요. 근데 마이크라고 넣어준 요 상태 밑에다가 또 뭘 해줄 거냐면 우리가 만든 user.name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자 my 마이크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user.name에다가 아이고 큰 따옴표를 해야 되잖아요. 네. my 마이크라고 집어넣는데 집어넣었다는 건 그냥 변수 상자에 값을 집어넣은 것밖에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new activity라고 하는 데서 어떻게 쓸 수 있냐? 자, 여기서 on create라고 해서 얘가 이렇게 딱 호출이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냥 토스트 메시지를 하나 더 띄울게요. 자, toast make text get application context라고 하고 여기서 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유저 안의 이름이라고 해서 플러스라고 하고 대문자 user.name을 참조할 거예요. 여기서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 갖다가 이 변수 상자를 갖다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스트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 띄울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인텐트 안에 넣는 것보다는 훨씬 간단해요. 한 줄씩만 추가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항상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자 이렇게 쓰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띄워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한번 보죠. 새 화면 띄우기 하면 어떻게 돼요? 전달받은 데이터는 뭐예요? 인텐트의 엑스트라 데이터로 받은 거고요. 유저 안에 이름 마이 마이크 들어가 있죠. 이건 뭐예요? 클래스를 만들고 스터틱으로 해서 클래스 변수를 만들고 이쪽에서도 클래스 변수, 이쪽에서도 클래스 변수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한 겁니다. 자, 이것도 일단은 뭐 표준 자바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니까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해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자, 이해를 하신 다음에 자,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꼭 이해를 하셔서 예. 몇 번 반복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해가 될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코드를 계속 반복해서 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한번 우리가 화면 간의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 두 가지 봤죠? 인텐트한 엑스트라 데이터 넣어서 보내는 방법. 그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걸 만들고 그 안에 클래스 변수, 스터틱으로 해서 클래스 변수를 만들고 한 화면, 메인 화면에서 데이터를 집어넣고 새 화면에서 데이터를 뽑는 방법. 그죠? 개수로 확인해서 보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